실로 반지전보다 더 믿기 힘든 제보. 바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카락을 뽑고 이것을 반지에 묶으면 준비 완료. 자, 그럼 정말인지 알기 위해 머리카락으로 묶은 반지 밑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휴대전화를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반지는 저절로 왼쪽으로 돌까요? 기다려보는 가운데 하루만 쉬게 해주세요. 역시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약간의 흔들림만 있을 뿐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잘못된 제보는 아닐까요? 아닙니다. 기계는 우리 인체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지각력, 흔히 우리는 이것을 오감 또는 육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계에는 그러한 감각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엄지와 검지만으로 실을 잡은 상태에서 팔은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리고 손등과 팔을 가슴 높이로 유지합니다. 자, 그럼 반지 아래 휴대전화를 두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과연 반지는 제보대로 저절로 왼쪽으로 돌까요? 실험 시작.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반지. 왜 저래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절로 방향을 바꾸더니 왼쪽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힘도 가하지 않은 상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장면. 그러니까 손으로 저렇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막 저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맨의 손은 고정돼 있지만 반지는 점점 더 크게 원을 그리며 돕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래서 다른 휴대전화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움직이는 게 이상해. 반지를 고정했던 손을 놓자마자 반지는 왼쪽으로 돕니다. 와, 와, 저거 모르겠으면 진짜 귀신 들어. 심지어 이처럼 전화가 오면 반지가 그리는 원은 점점 더 커지고 속도 또한 더욱 빨라집니다. 월미도. 휴대전화보다 훨씬 더 크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러지? 휴대전화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야, 나타날까요? 재밌겠다 이거. 휴대전화를 하나씩 늘려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보십시오. 휴대전화 두 개일 왼쪽으로만 때 도네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휴대전화 세 개일 때 보셨습니까? 휴대전화가 늘어날수록 반지의 회전 반경이 커지고 시간이 흐르자 휴대전화 9개를 모두 감쌀 정도로 큰 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더 나오면. 실험맨 도리어 팔이 딸려가는 상황.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현상 하나. 잘 보세요. 휴대전화 위에서는 저절로 왼쪽으로 돌던 반지가 손바닥 위에 올리면 반지가 방향을 저절로 틀더니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와, 뭐야, 귀신인가 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 대체 이유가 뭘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힘을 받을 때는 엄지와 검지의 상대 운동을 보면 엄지는 밖으로 나가고 검지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와 검지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손에 잡은 실은 우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손에서 힘이 빠질 때는 엄지와 검지의
상대적 운동, 다시 말해서 엄지는 안으로 들어오고 검지는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 있는 실은 좌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파나 아니면은 인체에 해로운 독성 에너지를 인체가 받게 되면 손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 반대로 실은 좌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빠지는 이유는 피순환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처럼 우회전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휴대전화처럼 사람이나 자연과는 다른 에너지를 만나게 되면 사람은 힘이 빠져 에너지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무선 성능 시험을 통해 전자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23.64 dBm. 이것은 전화 통화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휴대폰 출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체 내 휴대전화 전자파는 얼마나 흡수되는지 정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기 있구나. 통화 중인 이용자의 전자파 흡수율을 보여주는데 노란색은 높은 전자파 흡수율을 나타냅니다. 휴대전화 통화 시 전자파 흡수율은 0.419W/kg. 기준치 1.6W/kg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인체에 해롭다 안전하다를 떠나 반지가 왼쪽으로 회전하기에는 충분한 전자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파가 많다고 알려진 노트북은 어떨까요? 저주파 전기장 전자파를 측정해보니 240V/m. 기준치보다는 확실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노트북 위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서서히 움직이는가 싶더니 매우 강하고 빠르게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자, 그럼 전선을 뽑아볼까요? 자세히 보십시오. 원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떨까요? 서울 시민들의 방송 시청을 위해 전파를 쏘는 중계탑. 이곳에서도 반지는 왼쪽으로 돌까요? 송신탑 전자파의 전력 밀도를 측정하니 0.8mW/제곱센티미터. 자, 그럼 바람과 전자파의 변화를 고려해서 여러 곳에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왼쪽, 또 왼쪽, 모두 좌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현상, 유해 여부를 떠나 이처럼 전자파가 많이 나오지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놀랍게도 손바닥 위에 반지를 올리니 서서히 방향을 틀더니 오른쪽으로 가네.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자극, 몸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